이제 포항 얘기 짤 시작해야 선정. 되는데 짤 선정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포항에 그 원정 가시면 뭐 과메기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포항에만 파는 로컬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아구수육이라고. 나 그거 먹어. 아구수육이 진짜 야물집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포항 친구 결혼식 때문에 못 가는데 아구수육 먹으러 갈라 했어요. 포항 원정 가시는 분들은 꼭 아구수육을 드시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구수육 먹는 순간 술이 땡기거든요. 내 아구수육 첫 그 경험은 딱 먹자마자 씨발 경기 안 가고 이걸 술이랑 먹어야 되나? 그리고 서울에 아구수육 파는 데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 그 포항 그 지역에서만 파는 음식인 것 같아. 포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럼 아구수육이 무슨 맛이냐? 야들야들하고 뽀얀 것이 그 아구간 안키무라고 하죠.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쪄서 나오거든요. 아구가 뒤집니다 진짜. 허파 뒤비져요. 심지어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 둘이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어. 물놀이하고 먹고 축구를 한 거였거든. 아 추억 보정과 상황 보정이 있다고 해도 맛있었습니다. 자, 포항을 포항을 얘기하시죠. 네. 네. K리그 팀들의 1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어렵겠지. 이번엔 진짜 어렵겠지라는 예상을 매년 뒤엎는 팀 바로 포항입니다. 올해 역시 시즌 전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의외로 순항하고 있는 포항이에요. 포항이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33경기 지금까지 15승 6무 12패 40득점 43실점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승점 51점을 쌓으며 지금 리그 4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상태이거든요. 준수하죠. 디테일을 뜯어보면은 조금 달라요. 스플릿 직전에 사실 6연패를 기록을 하다가 9월에 비로소 이제 2승 1무로 흐름을 좀 간신히 잡아가지고 상수로 들어갔던 24시즌하고는 다르게 이 25시즌에는 또 어떤 그 큰 연패 흐름 없이 33라운드 기준 5위, 6위 팀들과 각각 6점, 7점이라는 여유로운 승점 차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안정된 흐름 아래에서 스플릿 라운드를 들어갔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감독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박태하 감독님이 24시즌 내내 박태하 감독님에 대한 조금 안 좋은 평가 중에 하나가 양아들처럼 선수를 쓴다. 지금은 성적이 나왔고 증명됐으니까 이제 믿음의 축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폼이 안 좋은 선수를 이렇게 계속 쓰는 게 맞느냐라는 불만 섞인 팬들의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어쨌든 그런 믿음을 선수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독님도 2년 재계약을 하셨고, 근데 박태하 감독님 뭐 다들 호평 일색이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제 뭐 방향성이라든지 전술적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눈초리들도 있어요. 여전히 좀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솔직히 완벽한 감독님이 정말 꽉 찬 육각형 감독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살짝 살펴보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득실을 보면은 득점은 작년 시즌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포항이. 근데 실점은 지난 시즌과는 큰 차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이선에서의 득점력이 줄어든 대신에 이호재 선수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호재 선수의 의존도가 커진 게 아닌가. 그래서 박태하 감독님 재계약했으니까 내년도 축구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게 조금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박태하 감독님이 나쁜 감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좋은 감독님이고 결과로서 증명을 했으면 당연히 믿음을 주는 것이 맞다. 이적 시장 주요 인아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겨울 이적 시장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조상혁, 강민준, 이현재, 이창우, 한현서, 준익료, 김범수 선수를 데려왔는데요. 여기서 이적료가 발생한 선수는 준익료, 김범수 선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전부 자유계약이나 우선 지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왔고, 그리고 김윤성 선수를 비롯해서 임대 복귀한 선수들을 대부분 정리한 모습이에요. 이 외에도 뭐 정재희 선수, 허용준 선수, 민상기 선수 등이 팀을 또 떠났고, 이 포항의 겨울 이적 시장 어떻게 좀 얘기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을 좀 보면은 이 박태하 감독님의 포항은 약간 믿음의 축구,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축구가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또 겨울 이적 시장에 좀 드러났죠. 어떤 여러 여건상에 못 지키거나 혹은 본인이 호불호가 굉장히 좀 뚜렷한 편이었던 이 전임 감독이었던 김기동 감독님이랑은 성향이 좀 달라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그런 만큼 지난 시즌의 주요 자원들을 대부분 고스란히 좀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대로 스쿼드를 좀 지켰죠. 주요 자원들을. 영입 자원들도 보면은 이제 뭐 알지만
준익료 그리고 김범수 제외하면은 무선 지명 뭐 혹은 뭐 신인 영입들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한현서 선수 영플레이어상 수상을 지금 노리고 있을 정도로 되게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혁 선수도 첫 시즌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뭐 벌써부터 이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24경기에서 619분인데 2골 1개의 도움.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3개나 쌓았다. 첫 시즌인데도 신인 영입으로는 준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창호 선수나 강민준 선수 역시 이 레귤러 자원으로 안착을 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포항 특유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태하 감독님 특유의 그 젊은 선수 활용이 좀 빛을 좀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명이 있으면은 사실 암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적 시장에서 6할 정도 성공하면은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항이 딱 그 마지노선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한 7할 정도, 7할에서 6할 정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 준익료 선수는 좀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시즌 중반에 이적설도 있었고 또 포항 팬들에게 되게 계륵 같은 존재로 준익료 선수에 대한 좀 성토가 이어졌었는데 선수도 이제 일부에 올라오고 나서 조금 안 풀리다 보니까 자신감을 좀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물론 그 혀를 FA 서울이 뚫어주긴 했습니다. 내년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좀 의문부호가 좀 붙는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김범수 선수도 이제 2부에서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포항으로 왔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조성욱 선수와의 맞임대로 팀을 떠났죠. 부족해진 이제 수비 뎁스를 채우겠다고 이제 급하게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뛴 게 2경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성남에 간 김범수 선수는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감안하면은 요거는 윈 누즈가 명확하게 나온 이제 이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뭐 방출의 경우에는 뭐 정재희 선수를 제외하면은 뭐 크게 타격은 없는 편인데 김윤성 선수가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완델손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또 이태석 선수도 시즌 중반에 떠나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속이 쓰릴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다만 이적 시장에서 뭐 당연히 모든 팀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 포항 정도면은 출혈을 적게 막았다. 이적 시장에서 꽤 좋은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은 좀 간소하지만 굵직했던 포항입니다. 박승욱 선수가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합류했고 이 외에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기성용 선수의 영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찬희 선수를 임대로 내보냈고 이태석 선수의 해외 진출을 허용했던 포항입니다. 총평 기성용과의 의기투합. 사실 어쨌든 기성용 선수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 땡큐 하고 데려가면서 의기투합을 딱 했고 심지어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적을 한 다음에 이 포항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징크스들이 좀 깨졌어요. 김천 상무 상대로 포항이 6연패였는데 이거 깼고 그 대팍 징크스 지금 그 대구 상대로 포항이 7년 동안 대팍 징크스가 있었대. 근데 이것도 깨부순 거예요. 지금 기성용 이적 이후에.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후반기 포항의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찬희 선수가 이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수원 FC로 떠났는데 사실 한찬희 선수랑 뭐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성용 선수는 어쨌든 우리도 잘 알 만큼 한국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미드필더가 없는 수준인 거니까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은 카드가 들어와 버렸다. 또 여름 이적 시장 때를 생각해 보면 이태석 선수가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크게 빈자리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정원 선수 같은 이 기존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이 빈자리를 메꿔줬다. 그래서 티가 났나 싶은 좀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겨울 여름 이적 시장에 이 지난 시즌 자원들 중에서 박태하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들을 지키는데 집중을 했고 진짜 정말 필요한 자리에 선수를 채워넣는데 집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겠죠. 결론적으로는 또 신인 영입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잘 마무리했다는 걸 보면 이 신인들에 대한 박태하 감독님의 믿음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름 영입은 임대 복귀 전역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이적한 기성용 선수 이렇게 세 분이라서 이 베스트를 뭐 겨울 따로 여름 따로 이렇게 뽑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포항의 전체 올해 이적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새로운 얼굴이 누군지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현서.
저번에 포항편에서도 제가 한현수 선수를 이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했었는데 그때랑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무럭무럭 크면은 차기 국가대표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포항 입장에서 한현수 선수가 굉장히 좋을 법한 게 한현수 선수가 울산현대 유스 출신이에요. 현대고 출신. 네, 현대고 출신이에요. 그런 선수가 이제 포항의 주전급 선수로 성장했을 때 포항 팬들이 느낄 그 이제 티베깅 효과 이거 못 참거든요. 못 참지. 왜냐면 우리도 그거 알잖아. 네. 최준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티베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왼발 센터백인 한현수 선수가 U22까지 충족이 됐었던 자원이고 뭐 내년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K리그 준주전급 자원으로 충분히 한 시즌 만에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현수 선수가 재밌는 게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포항으로 온 선수예요. 자유선발. 네, 동명대라는 이제 대학교에서 뛰다가 왔는데 동명대 감독님이 지금 U20 감독님이신 이창원 감독님이에요. 근데 그 이창원 감독님이 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 포항 선수 출신에 포항에서 코치하시고 포철고에서 감독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포항을 위해서 개조됐네. 울산 유스를 키워가지고 포항으로 보내준 것 같은 이런 재미난 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까지 있어서 저는 한현수 선수가 좀 올 시즌에는 포항 팬들이 좀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인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항의 1, 2, 3로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1로빈의 포항이 시즌 최초 뽀막이 나왔던 게 맞죠? 맞아요. 네. 일단 1로빈을 좀 살펴보면 1로빈의 4승 3무 4패 15점의 승점을 이제 거뒀고 12득점 15실점. 이 코리아컵을 이미 지난 시즌에 우승을 하고 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거의 뭐 완전히 파워가 돼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후반기 그 답답한 그거를 팍 다 이어받아 버렸죠. 초반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이 박태하 경질 혹은 뭐 졸장론 이런 게 좀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 1로빈의 광주 원정에서 역전승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는 데 성공을 하더니 4경기 3승 1무로 이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잡아내는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 광주 원정 역전승했던 광주 원정이 24년 9월 27일 인천전 승리 이후 포항이 리그에서 거둔 첫 승리였다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승리를 처음에 이제 거뒀던 거거든요. 어쨌든 분위기는 잡아서 원점까지는 돌아갔다. 이로빈은 박태하 감독님의 유연성을 좀 볼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버스까지 막힌 감독님이면은 사실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나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그건 종신 감독이죠. 라면서 이제 고집을 부리시는 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변화를 주고 이 팬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축구를 보여줄 것인가,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반전을 깨야 할 것인가 라는 감독님이 있는데, 박태하 감독님 좀 후자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변모들을 보면은 이 당시 이로빈에서 5승 2무 4패를 하면서 좀 안정화의 모습을 다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이제 신강훈 선수를 중앙으로 기용을 하면서 오베르단 선수를 굉장히 높게 배치를 해가지고 변형 3백을 만들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시도를 하는 거를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물론 보다 보면은 신강훈 선수의 타력쇼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거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데라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드진에서 이제 부하가 있다 보니까 그 이로빈 막판에서는 서울전에서의 퇴장, 그리고 또 그 다음 경기에서인가 그 전 경기에서인가 또 한번 퇴장이 있으면서 막판에 연패가 한번 있었죠. 그거 외에는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러면서 박태하 감독님의 이로빈은 좀 유연성으로 포항이라는 팀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좀 시기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박태하 감독님의 역량을 좀 이런 지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로빈은 포항이 6승 1무 4패로 승점 19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2득점 14실점을 기록했는데요. 1로빈 막판에 퇴장당했던 오베르단이 징계에서 복귀한 뒤에 좀 더 빠르게 다시 흐름을 타는데 성공했던 포항이에요. 3로빈에서 이 기록한 4패 중에 3패가 자신들과 비슷한 순위거나 더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에게 당했던 패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은 좀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포항의 삼로비는 기성용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기성용 선수가 오베르단 선수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 기성용 선수의 특유의 그 훌륭한 킥,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뛰고 더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보여주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사실 증명을 해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외에도 아까 언급했던 대팍 징크스 탈출, 그리고 전북의 무패 행진을 저지한 것도 있고, 이런 강팀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파이널 A에 안착하지 않았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 시즌 포항에서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줬던 주요 선수 몇 명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해 볼 선수는 이호재 선수, 기성용 선수, 어정원 선수, 그리고 오베르단 선수입니다. 뭐 한 명 한 명 다 주옥 같네요. 일단 이호재 선수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득점력이 올라간 토종 뚝배기 공격수를 마다할 그게 없고 작년보다 더 성장했죠. 그때까지 불려갈 그래요. 정도니까. 국대의 붙박이로 갈 수 있을 실력인데, 사실 이제 포항 팬들은 이호재 이탈을 좀 우려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아? 그리고 사실 어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팀이 이런 선수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요한 선수를 좀 보는 느낌이 들어요. 능력과 스타일과 이런 게 아니라 좀 그 느낌이 그래요. 풀백 되고 중앙도 보잖아요, 이 선수.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킥도 괜찮고 달리기도 빠르고, 적당히 어디다 이 선수 윙에서도 잘할 것 같고 톱에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해주는 살림꾼으로서 K리그에서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자원, 분명히 이 선수 원래 김포에 있었죠. 아무튼 김포에 있을 때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부에서 이렇게 바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베르단 선수는 기성용 선수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자면 결국 기성용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오베르단이거든요. 사실 기성용 선수 솔직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만 우리가 알잖아, 얼마나 활용하기가 어려운지. 그쵸. 근데 이제 오베르단 선수가 기성용 선수라는 무기를 등에 업은 그 현무라는 대포도 날리기 위해서는 수송 차량이 기깔난 게 하나 필요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고, 오베르단 선수가 올 시즌에 공격적으로 배치되면서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의 느낌이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배치됐을 때 얼마나 잘할까라는 그런 불신의 시선이 있는데, 오베르단이 올 시즌 6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이 선수는 그냥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짤짤이야 그냥. 네.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베르단 선수는 복미 윙 자리에서 지금 거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 선수야말로 어정호 선수처럼 어디다 갖다 놔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번 시즌에 전혀 본인이 평소에 뛰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뛰는 느낌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부럽습니다. 탐나요. 아무튼 주요 선수까지 돌아봤고, 이렇게 올 시즌 포항의 정규 라운드를 전부 한번 돌아봤습니다.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